안녕하세요. 저는 이제서야 일상으로의 복귀가 익숙해진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실 제게 정말 인생이 흔들릴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들로 인해 제가 너무 커다란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어서 일상생활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젠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때 여기 사연이 참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기 사연들을 보면 시댁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많고 무엇보다 남편이 외도를 하는 이야기들도 참 많고 그래서 이혼을 하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외도를 했던 경우를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혼까지 했었어요. 이제 저도 제 이야기를 이렇게 담담하게 써내려갈 수가 있게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서 보내봅니다. 전 잠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전 남편이지만 편의상 남편이라고 지칭하도록 할게요. 남편과는 2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정말 완벽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정말 조금이라도 다를까 걱정하시면서 정말 아껴주셨어요. 사실 그런 갈등 없는 시댁을 만나는 것이 좀 어려운 경우잖아요. 저는 그래서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다고 여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두 분 다 너나 할 것 없이 절 보면 어와둥둥 해주시기 바쁘셨거든요. 그래서 제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고 매일매일 꿈 같았어요. 남편은 한없이 다정했고 절 위해주는 사람이었고 시댁에서 이쁨 받고 아무런 문제가 정말 단 하나도 없었어요. 저랑 남편은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맞는 완벽한 커플이었거든요. 식성부터 시작해서 좋아하는 영화부터 색깔, 취향, 이런 것들이 정말 쌍둥이 마냥 똑같이 잘 맞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 안 맞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취미생활이었어요. 저는 꼼지락거리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좋아했어요. 예를 들면 베이킹을 하며 빵을 만들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퍼즐이나 레고 만들기 이런 것들을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는 무조건 정반대되는 것들이 취미생활이었어요. 남편에게 제가 하는 취미생활은 너무 정적인 것들이었던 거죠. 레저 스포츠를 타러 가기도 하고 캠핑을 가기도 하고 사이클 타기, 등산하러 가기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전 바깥에서 취미생활을 해도 낚시가 제일 재미있었거든요. 남편과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맞았지만 이렇게 취미생활에 대해서만큼은 반대여도 너무 반대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도 집에 머물면서 제 취미생활을 함께 했고 저도 남편의 취미생활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와 함께 취미생활을 하면 막 좀이 쑤시는 듯한 느낌이었고 저는 남편의 취미생활을 함께 하면 무조건 그날 밤부터 몸살이 나더군요. 우린 합의를 했어요. 나머지 부분의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취미생활만큼은 존중하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격주마다 취미생활을 하기로 약속했죠. 남편은 아무래도 활동적인 것들이 취미였다 보니 동호회에 가입을 해야 했어요. 그 중에서 사이클을 무척이나 좋아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혼자서 그런 취미를 하다가 정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노릇이고 단체로 행동을 하면 그런 경우의 수도 많이 줄어들 테니까요. 하지만 동호회에 남편 혼자 보내는 것도 그렇게 썩 달갑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선택지가 사실 없긴 하더군요. 저는 남편을 무척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을 믿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무척이나 고마워했고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그리고 동호회에 들고 난 이후 동호회에 저를 데리고 가기도 했어요. 실제로 동호회에 제가 아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게 되고 하니까 불안감이 정말 대부분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 수상하더라고요. 제가 동호회에 같이 가자고 하면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던 사람인데 어영부영 얼머부리며 넘어가질 않나
눈을 피하면서 말을 돌리질 않나. 그래서 설마 싶어서 기회를 보다가 남편이 씻으러 간 찰나의 순간을 기회 삼아 남편의 휴대폰을 뒤졌는데 세상에 비밀번호까지 걸어놨더군요. 원래 휴대폰 잠금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왠지 모를 배신감과 설마 싶은 불안감이 절 덮쳤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의 외도를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씻고 나왔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헐레벌떡 달려와서 왜 우냐고 절 살살 달래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남편한테 쏘아붙였어요. 당신 바람 펴? 왜 휴대폰에 안 하던 비밀번호를 걸질 않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이러라고 내가 동호회 보내고 그러는 줄 알아? 하면서 화를 내듯 울음을 토해냈어요. 그런데 남편은 벼랑간 웃더니 절 꼭 안아주며 오해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한번 씹으려 보라는 듯 남편을 노려보니 남편도 그제서야 심각함을 인지했는지 제게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 하더군요. 사실 동호회에 들고 난 뒤 남편의 SNS로 남편의 사촌 여동생이 연락해 왔답니다. 즉 저희 시어머니의 여동생의 딸이 말이죠. 알고 보니 사촌 여동생도 남편처럼 사이클을 타는 것이 취미인데 취업을 경기권으로 하면서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저희 지역으로 이사 오면서 새로운 동호회를 구하고 있었다더군요. 그러던 와중 남편의 SNS를 보고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촌 오빠인 남편의 동호회에 들어야겠다 싶어서 연락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말을 안 했냐고, 왜 숨겼냐고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제가 이렇게 행동할까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질투심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체력이 딸려 함께하지 못하는데 사촌 여동생이랑 자주 만나서 한다고 하면 제가 많이 서운해할 것 같아서 나중에 봐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촌 여동생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 전화도 시켜주는데 저희 결혼식에 참석한 그 사람이 맞더라고요. 괜히 머쓱해졌고 외도했다고 착각해서 괜시리 많이 미안해졌습니다. 남편은 숨겨서 미안하다고 했고 카카오톡 채팅방도 보여주면서 진짜 그런 거 아니라고 2번, 3번 확인시켜줬고 진심으로 사과하더라고요. 저도 카카오톡 채팅방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태도를 보아 믿었어요. 저는 제가 아무리 질투가 많아도 가족을 질투하겠냐고 다음부터 숨기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 우린 화해했죠. 남편은 그 이후로 격주로 가기로 한 동호회 약속을 여자인 사촌 여동생이 혼자 있을 생각하면 걱정이 된다며 조금씩 취미생활의 시간을 더욱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원래 격주마다 가기로 하고 남은 시간은 저와 함께 보내기로 했으면서 점점 평일 저녁에도 가볍게 라이딩하고 오겠다고 하며 나가질 않나. 격주였다가 온갖 핑계를 대며 점차 매주 나가기 시작하질 않나. 진짜 서운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족에게 그러겠냐고 내뱉은 말도 있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막는 것도 너무 찌질해 보여서 쿨한 척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줄 버릇하니 사람을 무슨 인내심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더하기 시작했죠. 화를 내기에 애매했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기엔 짜증나는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가정에 소홀하냐 물으면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남편의 편의를 봐주니까 집안일도 남편이 전부 도맡아서 하고 사랑 표현도 하고 솔직히 부부관계는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재질을 언제쯤 해야 하나 눈치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호회 언니 하나로부터 점심을 같이 먹자는 연락이 왔더군요. 반갑기도 해서 토요일 점심에 만나기로 했고 그렇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날이 다가왔고 남편은 동호회로, 전 동호회에서 친하게 지냈던 언니를 만나러 갔어요. 한참 수다를 떨고 맛있는 밥과 커피도 한잔했죠. 근데 언니가 참 어렵게 입을 떼더군요. 민정아, 사실 할 말 있어서 불렀어.
이런 일에 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참 말을 해야 하는 건지 맞는지 아닌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난 네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귀여운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모른 척 넘어갈 수가 도저히 없을 것 같더라고. 난 정말 너 생각해서 말해주니까 오해 없이 들어줬으면 해. 뭐야 언니 왜 이렇게 뜸을 들여? 무슨 이야기길래 그래? 언니 요새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민정아, 너 김수정이라고 알아? 어? 언니랑 같은 동호회 다니잖아, 김수정. 우리 남편 사촌동생이야. 수정아, 진짜 마음 단단히 잡고 내 이야기 들어. 그렇게 이어진 언니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전부 다 충격적인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동호회에 남편의 사촌동생이라는 꼬리표를 들고 가입한 사촌동생은 사람들에게 쉽게 녹아들었고 많은 친분을 쌓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과 사촌 여동생의 친밀도가 조금 심상치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랍니다. 하지만 사이클이란 운동 자체가 아무래도 몸매 라인이 조금 드러나는 옷을 입게 되는 것도 있고 얇은 운동복만 입고 하기도 하고 다치거나 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자세도 교정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오고 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과 사촌 여동생 두 사람의 주위를 감싸는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하더군요. 처음엔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동호회 내에서도요. 그런데 미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진 정도라서 다른 회원들은 그냥 사촌지간인데도 사이가 무척 좋은 정도구나 하고 넘어가는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니가 한번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다른 동호회 회원들 눈을 피해 몰래 손을 잡는 모습을 말이에요. 그날은 동호회에서 회식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언니는 흡연자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몰래 빠져나와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들어갔다더군요. 그런데 테이블 밑으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고 언니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었다더군요.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틈틈이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이좋은 사촌 지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참 잘 보였대요. 둘이서 커플로 장비를 맞추기도 했고 서로 얼굴에 붙은 것들을 떼주는 등등 사촌이라기엔 선을 많이 넘었다더군요. 두 사람은 회식 자리만 되면 둘이서 몰래 빠져나와 손을 잡고 산책을 하기도 했다고 제게 털어놓더군요. 언니는 두 사람에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만두라고 경고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두 사람은 언니의 입막음을 하려고 돈을 내밀기도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언니는 더 이상 두 사람을 인간 취급조차 할 수 없었고 그 길로 동호회도 탈퇴하고 제게 연락을 해온 것이었어요. 어쩐지 이번에 만나자고 했을 때 남편에게 비밀로 하고 오라고 했는데 그런 이유였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외도를 했고 불륜을 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이 혈연관계란 것이 문제잖아요. 저는 언니를 내보내고 일단 알겠다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귀가를 기다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남편이 귀가했어요. 저도 둔한 사람이었던 건지 그제서야 보이더군요. 사이클을 타고 왔으면 땀범벅에 땀 냄새가 진동을 해야 하는 남편에게 은은한 샴푸 향이 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과연 어디서 씻고 온 건지 참 눈에 불 보듯 뻔하더군요. 전 휴대폰 녹음기를 켜서 녹음을 하면서 남편을 떠봤습니다. 당신 솔직하게 이야기해. 나 수정이랑 당신 관계 다 알고 있어. 아니지? 아니어야 될 거야. 남편은 눈에 띄게 당황했고 무릎을 꿇고 이실직고라더군요. 남편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제게 갖다 바치더군요. 사촌 여동생과의 대화방을 들어가니 언니는 자냐부터 시작해서 절 재우고 난 이후 새벽마다 만나기도 했고 둘 사이는 이미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갔더군요. 대화방에 도배가 된 잡스럽고 격이 떨어지며 싼티나는 대화에 저는 진짜 할 말을 잃었고 너무 기가 찼습니다.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면 눈물도 안 나오더군요.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것은 뭔지 아시나요? 사촌 여동생의 대화방을 나가서 목록을 보니까 몇 개의 채팅방 밑으로 오늘 만난 동호회 언니의 채팅방이 있더군요. 홀린 듯이 그 대화방을 눌렀습니다. 그곳은 지옥과도 다름이 없었어요. 제게는 말이에요. 오늘 만난 언니는 두 사람이 인간 같지도 않아 환멸감이 느껴져서 그래서 동호회까지 탈퇴했다고 했어요. 제가 너무 소중한 동생이라서 연 끊길 각오라면서까지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행동으로 보여줬고요. 그리고 정말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휴대폰 속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져 있더군요. 언니는 남편에게 자신만 만나는 것이 아니냐고 날 두고 바람을 피고 있냐고 따졌고 남편은 그런 언니에게 이제 그만하자고 헤어짐을 고하고 있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남편은 제가 사촌 여동생과의 대화만 보는 줄 알았나 보더군요. 너 언니랑도 바람 폈니? 제 말 한마디에 정말 머리를 바닥에 꿍꿍 갖다 쳐박으면서 잘못했다고 우는데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자기 불륜녀들을 제게 소개시키는 것도 모자라 사촌 여동생과도 그딴 더러운 관계를 맺냐고요. 휴대폰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말을 안 하겠다고 버티더군요. 지금 시댁 가서 뒤엎어버리기 전에 말을 하라고 더 심각하게 상황을 이끌어가지 말라고 협박하니 마지못해 비밀번호를 털어놓더군요.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요. 안 나가고 또 버티더군요. 또 시댁을 들먹거리니 비 맞은 강아지 마냥 쳐나가는데 그 꼴이 측은해 보일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역겨웠는데 말이에요. 남편을 쫓아내고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꾸고 마음 놓고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보니 외도한 여자가 사촌 여동생과 그 언니를 포함해 5명이나 되더군요. 그것도 같은 동아리 내에서 말이에요. 저는 오늘 만났던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받으며 남편이 뭐래? 내 말이 맞지? 하더군요. 언니 우리 남편이랑 불륜하다가 남편이 헤어지자 그래서 나한테 진실 알려준 거였어? 언니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그 길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전 남편의 휴대폰을 컴퓨터랑 연결해 대화 내용을 백업시켰고 프린트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의 사진첩에 들어가니 참 화려하더군요. 불륜이란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는 사진들 몇 장을 추렸습니다. 5 여자의 외설스러운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 중 가장 건전한 것들을 추렸죠. 그때가 새벽 4시였어요. 그냥 그때 시댁을 찾아갔어요. 제가 뭐 날밤을 새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잠도 오지 않을 텐데 조금이라도 덜 피곤할 때 찾아가야지 싶어서요. 남편은 어디 갔나 했더니 시댁에 가서 자고 있더군요. 거실에 불을 켰고 시부모님 안방문을 크게 두들기며 나오라고 소리를 쳤어요. 두 분 다 헐레벌떡 놀라 나오시더군요. 생전 며느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니 그럴만도 하죠. 무슨 일이냐고 걱정하는 시부모님을 보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구보다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건 저만의 착각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그 소란에 깨어나서 머마려운 개마냥 왔다 갔다 하더군요. 애절하게 절 쳐다보면서요. 마치 하지 말라는 듯이 말이에요. 진짜 기도 안 차서. 시부모님이 거실 소파에 앉으러 가기도 전에 그 길로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들 자식이 동호회에 내보냈더니 거기서 여자 5이랑 상간을 했다고. 그래서 소송도 걸고 이혼할 건데 아셔야 할 것이 있다고. 그 상간녀 5 중 하나가 누구냐면 시어머니 여동생의 딸년이라고 말이에요. 한 줄로 요약된 남편의 행실에 시부모님은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더군요. 차근차근 말을 하며 생전 호통 한번 치지 않으시던 어머님이 절 다그쳤습니다. 전 준비해온 대화 내용들과 사진을 프린트한 종이를 꺼내 보여드렸어요.
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죠. 동이 트기도 전에 새벽녘에 제가 터뜨린 폭탄은 매우 컸고 시어머니는 그 길로 여동생네 집에 전화해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며 사촌 여동생 붙잡고 있으라고 하며 외투만 걸쳐 있고 남편이랑 저를 끌고 여동생네 집에 찾아갔어요. 저도 될 대로 되란 식으로 따라갔죠. 시아버지가 엄하셔서 남편은 찍소리 못하고 끌려갔습니다. 시이모네 집에 도착하니 새벽 6시더군요. 시이모님은 영문도 모른 채 눈을 꿈뻑꿈뻑 뜨며 무슨 일이냐 물었고 시어머니는 사촌동생의 행방을 물었어요. 그년이 뭐라고 있었는지 아세요? 누워서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사촌 여동생의 방문을 열고 들이닥쳐 자고 있는 사촌동생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시이모님은 놀래서 그런 시어머님을 말렸죠. 시어머님은 제가 가져온 사진들을 뿌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 소란에 잠에서 깬 사촌 여동생은 바로 상황 파악을 하며 무릎을 꿇더라고요. 전 그냥 거기까지만 보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절 따라 나왔지만 뺨을 내리치며 꺼지라고 욕을 했어요.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와 차근차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상간자 소송은 물론이고 이혼 소송도 함께 말이죠. 저희 부모님도 저와 비슷한 수준의 충격을 받으셨어요. 사위를 무척이나 아끼셨거든요. 소름 끼칠 정도로 냉정한 상태가 유지되었어요. 상간녀 판결 받을 수 있을 만큼 다 받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복수란 복수는 죄다 했어요. 남편과 이혼소송 또한 손쉬었죠. 그렇게 받은 위자료만 1억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독하다고 손가락질할 정도로 악과 깡으로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버티다가도 모든 것이 끝나니 한 번에 무너지게 되더군요. 3년을 약을 먹으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이젠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상황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겼고 무엇보다 현재는 좋은 사람이 제 곁에 있거든요. 전 남편은 그 이후로도 저희 친정을 찾아오기도 하고 제게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받아주지는 않았지만요.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지만 꼭 죽을 때까지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